어린아이의 발은 발가락이 쫙 펴 있는 것 아십니까? 그러나 신발을 신고 다니면 발이 이렇게 오므려집니다. 그때부터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부채살처럼 이렇게 쫙쫙 펴고 발을 움켜쥐듯이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자연인들의 발은 대부분 쫙쫙 펴져서 땅을 강하게 접지하고 이렇게 다닙니다. 비가 오는데 뭉돌 한번 보십시오. 반짝반짝 하면서 빛을 받아서 빛나고 있습니다. 건강을 주는 보석과 같은 몽돌길을 한번 제가 걸어보겠습니다. 비가 와서 다소 미끄러우니까 발가락을 쫙쫙 펴고 강하게 발로 움켜쥐듯이 짚으시고 천천히 무게 중심을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가 오는 날은 어싱 효과가 2배입니다. 염분이 있는 바다는 어싱 효과가 3배입니다. 그래서 마른 땅보다는 이 촉촉한 땅을 걷는 것이 활성산소의 중화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무수한 자유전자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수분이 있을 때 전하의 이동이 훨씬 활발해지기 때문에 맨발 걷기를 하시는 분들은 비가 오는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에는 비가 오면 바깥놀이는 바깥 출입은 삼가해야지, 빈대떡이나 파전을 부쳐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맨발 걷기를 하시는 분들은 비가 오니까 이야 어싱하러 가자, 촉촉한 땅을 밟으러 가자, 황토길에 비가 젖어서 말캉말캉한데 거기 가서 면역력을 업시키고 오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름철, 특히 장마철 맨발 걷기 주의사항입니다. 항상 비옷이나 우산을 휴대하고 다니십시오. 기후의 변화가 많기 때문에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거나 그럴 경우에 또 감기에 걸릴 수도 있고 또 급하게 다니기 때문에 안전상 또 좋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산을 날씨가 일기예보를 보시고 또 기상에 우천이 있는 날에는 우산을 들고 또 비옷을 입고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가 올 때는 속도를 더 늦추면 좋습니다. 우천시에 20% 정도 감속을 자동차도 하잖아요. 그만큼 길도 미끄럽고 시야도 이렇게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타이어가 비가 오면 수막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타이어의 노면의 마찰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미끄러짐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처럼 맨발 걷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면의 마찰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특히 무게 중심을 잘 잡지 못하는 노약자분들은 비가 올 때 특히 황토길은 조금 제가 생각에 위험합니다. 그러나 일반 마사토길이나 일반 흙길은 어느 정도 비가 와도 미끄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경주 황성공원에도 황토길이 있고 그 옆에 또 일반 산책로가 있는데 저는 비가 많이 오고 황토가 너무 물러서 또 훼손되거나 일그러질 수 있는 그때는 가능하면 마사토길로 산책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비가 올 때는 맨발 걷기다 이런 관념을 아예 습관을 딱 하나 새기시고요. 그러나 안전하게 걷자, 속도를 줄이고 아니면 어싱 지팡이를 하나 들어서 균형을 잡거나 아니면 일반 산책로를 맨발로 걸어서 미끄러짐을 방지하자입니다. 그리고
벤치나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촉촉한 땅에 서서 안전을 확보한 후에 제자리에서 짤박짤박 황토 흙이 발가락 지간 사이로 밀고 들어오는 그런 느낌, 그러면서 우리 몸의 감각이 살아납니다. 깨어납니다. 그 사이에는 사실은 자극을 줄 일이 많지 않거든요. 모래밭을 긋거나 아니면 비가 오는 날 황토길에, 촉촉한 황토길을 걷거나 할 때 발가락 사이로 흙이 밀려오고 또 나가고 하는 그런 느낌은 우리 뇌에 상당히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그런 추억이 뇌에 각인이 딱 되어서 맨발 걷기 할 때 그런 포근한 추억이 이렇게 생겨서 정서적으로도 상당히 안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굉장히 지금 미끄럽습니다. 가운데는 이렇게 물이 제법 고였고요. 또 사람들이 가운데 이렇게 다렸는지 물을 뿌리고 다녀서 이렇게 홈이 살짝 있습니다. 이쪽에도 이렇게 홈이 있죠. 이렇게 제자리에서 짤박짤박 하면서 이렇게 걸었던 흔적입니다. 여기는 보통 물을 자발적으로 이 수도에서 물조리에 물을 받아서 이렇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뿌리는 웅덩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평상시에도 촉촉한데 지금은 뿌릴 필요가 없습니다. 비가 올 때는 맨발 걷기에 하시면 감성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리고 발의 촉감들이 다양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힐링이 되는 효과가 참 많습니다. 이런 벤치 앞에도 물 웅덩이가 벌써 생겼지요. 우리가 걷는 동안에 1시간을 걸어도 마른 날에 2시간의 어식 효과가 있으니까 비가 오는 날 빈대떡이나 부쳐 먹지가 아니라 오히려 맨발로 건강을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60대 이전에 근력 운동을 하는 것과 60대 이후에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만큼 나이가 더 들수록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세요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러나 제가 지금 몇 살이든 간에 또 석간TV를 구독하시는 시청자님들이 몇 세이시든 간에 늦은 때는 없습니다. 맨발 걷기를 하기에 늦은 때는 없습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때고 지금이 가장 젊을 때입니다. 움직일 수 있을 때, 만약에 움직이기가 불편하시면 가까운 텃밭에라도 보행기를 밀고서라도 제자리에서 이렇게 땅을 짚고 서면 풀이 소생하듯이 나무가 뿌리를 받고 또 물기를 빨아들이고 잎사귀를 틔우듯이 우리 몸도 땅과 접지할 때 훨씬 안정이 되고 정기적으로 안정이 됩니다. 전자가 안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각 부분이 좋아지는 효과도 있으니까요. 예, 맨발 걷기의 주의사항, 비 올 때 주의사항은 특히 경사진대에 갈 때가 좀 위험합니다. 계족산 황토길에 재작년에 내려올 때 한번 갔었는데요. 그때 마침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그 계족산 황토길을 제가 아쉽게도 그때 저녁 시간이 다 되어서 끝까지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아주 가까운 곳까지 갔는데 이제 경사로가 있었습니다. 흙은 너무 좋고 한데 이제 비가 오는 날은 미끄러워서 사람들도 거의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주의하시면 이렇게 황토길은 굉장히 면역력에 좋습니다. 비가 올 때
경사진 곳에 오를 때는 특별히 주의하시고 가급적이면 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맨발 걷기든 신발 신고 걷기든 경사진대로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무게중심이 흐트러져서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10번 잘 짚어도 한 번 걷디디면 미끄러지기 때문에 항상 전방을 주시하고 이렇게 안전하게 내려오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맨발로 저는 산행을 자주 하는데요. 비가 올 때도 물론 합니다. 의외로 산에는 산흙, 마사토가 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배수가 굉장히 잘 됩니다. 그리고 부엽토나 낙엽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의외로 물 빠짐이 좋고 미끄럼이 적습니다. 평지보다도 오히려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특히 내려올 때 나무 있지 않습니까? 나무 뿌리 돌출되어 있는 그거를 맨발로 밟으면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비가 올 때는 저는 나무 뿌리를 특히 내리막에는 밟지를 않습니다. 반드시 미끄러질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흙을 찾아서 발을 딛고 나무 둥치는 올라갈 때는 마른 날은 이렇게 하는데 비가 오는 날은 미끌미끌하기 때문에 밟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에는 이렇게 자연 정화 능력이 있어서 산에도 비가 많이 오면 나무들이 뿌리로 수분을 한껏 저장하고 있다가 가뭄때에 그 물을 조금씩 흘러내리게 한다고 합니다. 그게 자연의 이치겠죠. 그래서 이 비가 오는 날 어싱 효과가 참 좋지만 이게 정말 좋습니다. 발 마사지를 돈을 들여서 하거나 또 발 마사지 기구를 사서 하면 얼마나 힘이 들고 귀찮습니까? 그리고 누군가 해줘야 될 때도 있고 아니면 셀프로 해야 될 때도 있지만 시원치 않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서서 일하는 직업을 가진 분들, 저녁이 되면 뻐근하고 발이 붓거나 발이 편치 않은 상태인 분들도 많죠. 특히 피곤이 발로 찾아오는 분, 먼저 찾아오는 분도 이렇게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이 하루의 일상을 마친 후에 야, 오늘 또 참 행복한 하루였다 그러면서 가까운 공원이나 맨발 산책로에서 한 30-40분 정도 가볍게 맨발로 걸으면 하루 중에 쌓였던 활성산소도 중화가 되고 또 지압 효과로 인해서 피로 회복이 되고 혈류가 좋아지고 혈액순환이 되면서 하루의 피로가 싹 풀리는 느낌, 그 맨발 걷기 해보신 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발 마사지 효과가 있다. 이것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비 오는 날 맨발 걷기 정리하겠습니다. 수분이 있을 때 어싱 효과가 2배다. 특히 바닷가 염분이 있을 때는 3배로 본다. 어싱 효과, 활성산소 중화 효과. 하지만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천천히 걸어라. 특히 황토은 미끄러지기 쉽기 때문에 노약자들이나 또 골다공증이나 또 이렇게 자세가 불안정한 분들은 비가 오는 날 황토길을 걷는 부분들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황토가 무르기 전에는 괜찮지만 비가 제법 흠뻑 젖어서 미끌미끌할 때는 각별히 주의하시고 그리고 다른 마사토 흙에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그리고 맨발 걷기는 속도를 더 늦추셔야 됩니다. 비가 올 때. 그리고 특히 산에 경사진 곳에는 미끄러질 수 있으니까 맨발로 올라가지 마시고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훨씬 무게중심이 흐트러져서 또 다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천천히 땅을, 다리를, 발을 디딜 부분을 잘 선택하셔서 천천히 오시길 바랍니다. 안개 낀 도로에 차가 잘 나간다고 좋은 길에서 100km 달렸는데 100km 달린다면 아슬아슬하고 사고가 나겠죠. 그처럼 길이 험하면 요철이 있으면 속도를 줄이는 것처럼 또 환경이 좋지 않으면 속도를 줄여서 안전하게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올 때나 특히 비가 묻으면 이 나무 뿌리가 돌출되어 있는데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밟지 마시고 마른 날 지압을 위해서 한 번씩 올라가시지, 비가 오는 날 맨발로 나무 뿌리를 밟으면 미끄러지기 십상입니다. 물론 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산길을 내려올 때는 흙을 찾아서 발을 정확하게 짚으려고 노력하면서 오고 있습니다. 맨발 걷기의 효과는 발 마사지 효과 있습니다. 특히 일상 속에서 하루를 마치고 나면 피곤하고 발이 이렇게 뿌듯하고 묵직한 분들은 또 집에 들어가시기 전에 가까운 맨발 걷기 장소로, 특히 학교도 좋습니다. 학교 운동장 같은 데서 가볍게 한 3-40분 정도 맨발 산책을 하시고 들어가시면 하루의 일과가 더 행복하게 마무리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비오는 날 황성공은 맨발 걷기 습관TV였습니다. 화이팅! 참, 이번 주 토요일, 내일 모레 아침 9시 이곳 황성공원 천년 맨발길에서 맨발 걷기 합니다. 비가 와도 우산을 쓰고 즐거운 맨발 걷기를 하시니까요. 맨발 걷기를 사랑하시는 분들 모이셔서 함께 걸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